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 어쩌면 좀 무심코 해왔던 식습관 중에서요,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습관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여도요, 실제로 이런 습관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거나 실명까지 이르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특히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젊었을 때랑은 이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험한 식습관 5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습관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거 바로 흰쌀밥이나 국수, 이런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이게 혈당 지수, 그 GI 지수라고 하죠. 이게 아주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흰쌀밥 같은 경우는 거의 89, 그리고 국수도 82 정도로 상당히 높죠. 89요? 와. 네. 이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보여주는 혈당 속도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70이 넘으면 아주 빠른 편으로 봅니다. 70 기준이군요. 그렇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아주 그냥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뚝 떨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췌장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거든요. 췌장이 힘들겠네요, 정말. 네. 특히 60대가 되면 이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20대의 한 절반, 많아야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혈당 급등은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군요. 근데 이게 식단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실제로 한 67세 남성분 사례를 보면요. 당화혈색소가 무려 10.2%셨어요. 와, 10%면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식단 관리만으로 6개월 만에 7.1%까지 낮추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죠? 이야, 식단의 힘이 정말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바로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이요? 네, 얘네들은 혈당 지수가 보통 55 아래로 낮고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장 건강에도 좋고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밥에 섞어 먹는다거나?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현미를 한 50% 정도 섞어서 드시는 거고요. 아니면 간식으로 찐 고구마 같은 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도 괜찮군요. 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만 해도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1.7% 정도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1.7%면 약 하나 줄일 수도 있는 수치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음료수 문제인데요. 특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 예를 들면 유자차나 식혜, 아니면 꿀물 같은 거요. 이게 의외로 위험하다고요? 이게 정말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달콤한 맛 뒤에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당이 숨어 있거든요. 설마 그렇게 많겠어요? 네, 예를 들어 유자차 한 잔에요. 당이 보통 20g에서 많게는 30g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혜, 작은 캔 하나에도 한 27g 정도 들어있습니다. 27g이요. 와,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 25g 이하거든요. 이걸 그냥 한 잔으로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꿀물도 마찬가지인가요? 몸 안 좋을 때 타먹곤 했는데. 꿀도 결국은 당이죠. 특히 이런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요. 혈당을 정말 빠르게 치솟게 만듭니다. 와, 고체 형태의 당보다 더 빨리요? 네, 훨씬 빠릅니다. 이게 만성염증을 촉진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노년층은 이게 더 위험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민감도, 즉 인슐린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혈당 반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한 71세 여성분은 이런 음료 드시고 혈당이 240mg DL까지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240이면 정말 높네요. 네, 이런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는 결국 혈관을 손상시키고 각종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하루 한 잔 마실 때마다 16%씩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16%나요? 매일 마시면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그럼 뭘 마셔야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물입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물이 최고고요. 그 외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생당차나 보리차 아니면 허브차 종류가 좋습니다. 꿀은 정말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정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아주 작은 티스푼 하나, 그러니까 한 5g 정도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물이나 무가당차 위주로 마셔야겠네요. 자, 세 번째 습관은 간식입니다. 어르신들 떡 좋아하시고 또 과일도 즐겨 드시는데 뭐 과자도 빼놓을 수 없고요. 특히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일단 떡은 쌀로 만들었지만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가래떡이 85, 인절미는 무려 93이나 돼요. 93이요. 밥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61, 포도 59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생각보다 혈당을 꽤 많이 올립니다. 과자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GI 지수 70 넘는 게 대부분이고 트랜스 지방 문제도 있고요.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물론 적당량의 과일은 건강에 이롭습니다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간식들의 문제는요, 포만감은 별로 없는데 혈당은 아주 급격하게 올린다는 겁니다. 아, 금방 배고파지는데 혈당은 확 오른다. 네, 그리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한번 올라간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속되면 혈관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손상을 입히는 거죠. 합병증 위험도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70세 여성분은 매일 과일을 간식으로 즐겨 드시다가 당뇨 망막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당화혈색소가 9.8%까지 올라갔었죠. 아이고. 그럼 건강한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삶은 달걀입니다. 혈당 지수가 0이에요. 그리고 소금간 안한 견과류 한 줌 정도 아니면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 스틱도 아주 좋습니다. 아, 달걀, 견과류, 채소. 기억해야겠네요. 네, 간식을 드실 때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좀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간식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스마트 간식 법칙이요? 네, 첫째,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기. 둘째, 과일은 식후에 소량만 먹기. 셋째,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먹기. 넷째, 간식 먹고 나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이 4가지입니다. 오, 좋은 법칙이네요. 간식 먹고 10분 걷기. 이거 중요하겠어요. 네,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그 망막병증 악화되셨던 분도 간식을 바꾸고 이 법칙을 실천하셔서 당화혈색소가 8.1%까지 내려오고 망막병증도 안정화되셨어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밥 말아 먹는 습관. 이거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흔한 습관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만 이게 건강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는요, 밥을 말아 먹으면 아무래도 씹는 과정이 거의 생략되고 후루룩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먹게 되죠. 네, 식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식후 혈당이 아주 급격하게 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냥 꼭꼭 씹어 먹을 때보다 밥을 말아 먹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적으로 52mg/dl나 더 높게 나타났어요. 아, 52나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상당한 차이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국물에 있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된장찌개 한 그릇만 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70에서 80%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트륨, 고혈압 걱정도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뽀얀 국물에는 지방 함량도 생각보다 높아서 이게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이미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군요. 국물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아까 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씹는 행위 자체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요,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크레틴이요? 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씹는 횟수를 늘릴수록
이 인크레틴 분비가 최대 45%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와, 씹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는 최소 15분에서 20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드려요. 20번.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국물은 가급적이면 한 두세 숟가락 정도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물이나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건더기 위주, 천천히 꼭꼭 씹기. 기억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야식 또는 너무 늦은 저녁 식사 습관인데요. 밤늦게 출출하면 뭐라도 먹게 되는데 이게 왜 안 좋은 걸까요? 야식의 유혹. 정말 뿌리치기 어렵죠. 하지만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바이오리듬 같은 거요. 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인슐린 민감도, 즉 인슐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도 현저히 떨어져요. 밤에는 인슐린도 쉬고 싶어 하는군요.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인슐린 효율이 낮 시간대에 비해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30에서 40%나요? 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늦은 저녁이나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잠자는 동안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혈당이 계속 높으면 정말 안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이른바 새벽 현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밤새 높은 혈당이 유지되다가 새벽에 호르몬 변화와 맞물려서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이 있군요. 네, 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생체 리듬의 회복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식사나 야식의 타격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저녁 식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가장 좋은 건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겁니다. 3시간 전이요? 네, 가급적이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정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녁 메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녁 식사는 가급적이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흰살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요. 만약에 밤에 너무 배가 고프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일단 따뜻한 물이나 설탕 없는 허브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그래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면 오이 스틱 같은 걸 조금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해서 야식 생각을 잊는 것도 방법이고요. 식사 시간 조절만 잘해도 체중 감량 효과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야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3개월에 평균 2-3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5가지 식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흰쌀밥 위주 식사, 단 음료수, 고혈당 간식, 국에 밥 말아 먹기, 그리고 야식까지. 듣고 보니 아차 싶은 부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위험한 습관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딱 6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알려주시죠. 첫째, 접시 분할법을 활용하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4분의 1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로,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채소를 절반이나 먹는군요. 네,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순서만 바꿔도 30%나요? 대단한데요? 네. 셋째, 식후 10분 걷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식후 혈당을 20에서 30mg/dL 정도 낮춰줍니다. 넷째, 장을 볼 때나 외식할 때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즉 GI 55 이하인 식품 위주로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GI 55 이하.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론 당이 든 음료는 제외하고요. 마지막 여섯째, 가능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겁니다. 이게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6가지 전략, 접시 나누기,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걷기, 저혈당 지수 식품 선택,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운이 좋으면 드시던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고요. 체중도 정상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서운 당뇨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습관,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수명 10년 단축시키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습관 5가지라는 주제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